예, 마찬가지로 콩나무입니다. 예, 이미 순을 다 집어놨어요. 조기예요. 예, 그래서 절간을 굉장히 지금 짧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약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하단 부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상단부에 순을 집어서 낙하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부정하는 제거해 주시고요. 좀작살나무입니다. 좀작살나무인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을 제가 거의 다 집어줬는데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또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강한 애 중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집어주지 않아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약한 부분이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부분이고 머리 쪽은 다 통제가 끝난 상황이에요. 기러기 산초 지금 새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기러기 산초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몸통에서 부정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 초보 분재인들은 그 부정화를 제거할 생각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겉에 있는 모습에만 어떻게 보면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내간에 부정화들을 키워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걸 잘라야 되는지 그런 걸 전혀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가지와 가지 사이 하향으로 뻗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 키울 수 없는 부적합한 애들이라면은 빠른 시기에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겉에 애들이 원활하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에서 무리하게 하나 받아서 여기서 가지 만들겠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데서 외관에서 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에서 끄집어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계산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부정하는 조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상처를 내면서 자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본 사이에 또 부정 하나 나왔죠. 부정 한 200개 정도는 제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소사나무입니다. 머리 쪽은 다 순짓기가 끝났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불 3장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중간 요 하단 부위는 아직 순짓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완성도면은 순짓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스스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조기의 머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순을 집어가면서 하단에 있는 애들이 좀 힘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약한 가지들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잎배기 작업과 턱잎 제거를 함으로써 안쪽에 가지들이 햇빛이 들어가서 마르지 않게 작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납작배도 지금 꽃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마찬가지로 도장지들도 있습니다. 이미 근데 조기에 제가 다 순을 이런 식으로 집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이 가지로 파생돼서 좀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았고, 이렇게 우리 집에는 아직도 다른 집엔 다 폈다는데 우리 집에 거는 아직 소사나무가 눈이 안 텄어요. 마찬가지로 눈이 안 틉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세력이 약하거나, 둘째 정말 추운 지방에서 살았거나, 셋째 아니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동면 타파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늦게 시작한 것만큼 나중에 빨리 솟구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잘 순을 집어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통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잎 하나, 둘, 셋, 4장이 있어요. 이럴 때 끝에 순을 따내서 더 이상 여기서 성장을 못하게 해서 절간을 짧게 갖고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힘이 좋은 나무라면은 이 순을 벌려가면서까지 조기에 좀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부정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정화들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필요한 곳에서 순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황피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은 이미 순을 다 집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도 집었고, 이제 하단 부분 이제 집을 차례입니다. 이런 데는 아직 순을 아직 집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터지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큰 나무일수록 머리와 하단부의 힘이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쪽은 힘이 세졌는데 하단 부위는 인제순이 나오는 마당이니까 나무 입장에서 하단 부위를 자꾸 도태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 부위를 계속 억제해 가면서 이 하단 부위를 어떻게든 힘을 실어서 키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자라서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 힘이 이쪽으로 전이가 안 되고 또다시 나와요. 계속 거기서만 자르면 또 거기서 나오고 자르면 또 거기서 나오고 밑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조기의 힘을 억제를 해서 하단부에 몰아주는 방법. 지금 제가 한 10번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모든 나무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뭐 틀린 나무들 몇 개, 좀 형태가 다른 나무도 보여줬지만 작업 방식은 다 똑같아요. 1000가지 나무를 갖고 와도 1000가지 방식이 조금씩은 틀릴지 몰라도 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육생들하고 같이 순을 집었던 모가나무입니다. 꽃이 엄청나게 달렸었는데 꽃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낙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순을 집어주고 나서 이렇게 새순들이 또 삐직삐직 올라오는 애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크고 가지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느라고 서로 못 치고 나와요. 그래도 강한 머리 부분 애들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런 애들 조기에 잡아줘서 약한 하단 부위 가지들, 이런 아직 인제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 무사히 잘 나올 수 있도록 머리 부분은 계속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나리나리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벌써 땅땅땅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계속 놔두면은 이 잎과 잎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2마디 남기고 잘라도 제가 원하는 수영을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빠르게 집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강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순을 집어 주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2마디. 개나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마주보고 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게 잎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잎 4장을 남겨 놓으시면 2마디 남겨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정리를 할 때는 잎을 뽑아 주시는 거죠. 지그재그로 내가 필요한 곳과 안 필요한 곳을 이렇게 뽑아서 이 2장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만들어 가서 늘리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명 애기 감나무 노하시입니다.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이 노하시는 안 봤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잎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달고 있는데 벌써 한 6, 7cm 뻗어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2마디를 남기고 잘라줬을 때 잎과 잎 사이 거리가 벌써 한 5mm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런 소품 같은 경우에는 조밀한 게 아무래도 생명이다 보니까 조기에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손을 열심히 집어줍니다. 이렇게 순을 어느 정도 집어줬습니다. 열매 많이 온 거 보이시죠? 뭐 순나무가 있으면은 수정이 확실히 잘 되는데 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잘 크는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장수매도 이렇게 오래 뻗어나온 순입니다. 이런 것들 조기에 좀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키울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작업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예, 조금 더 일찍 잡았으면 아마 약한 부분에 힘이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찔레입니다. 예, 찔레도 마찬가지예요. 예, 속 꽂힌 애들은 손을 집어줍니다. 네, 이렇게 집어줬습니다. 지금 소사나무 순들 속 꽂히고 있죠? 예, 이런 애들 벌려서 딱 봐도 세력이 강하다 싶은 애들은 이렇게 벌려서 해도 무방합니다. 잎 3장 남기고 띄워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아직 전혀 벌어지지 않는 애들 억지로 벌려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명자나무인데요. 명자나무도 제가 순을 다 집어줬습니다. 네, 집어줬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씩 이제 또 다른 순들이 이제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한 2, 3일 정도 안에는 또 한번 순을 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네, 여기 나왔죠. 콩나무 석부작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정화는 제거해 주시고, 부정화가 뭐 하루 사이에도 몇 개씩 나와요. 그리고 상단은 거의 집어줬는데 하단은 아직 안 집어줬었거든요. 하단 강해졌으니까 하단도 목표 지점에 도달한 애들은 순을 집어줍니다. 콩나무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속성으로 확 자라기 때문에 조기에 순을 집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콩나무가 무슨 나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팽나무 사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습성이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애들은 좀 더 크라고 놔두는 거예요. 약한 애들은요. 강한 애들은 계속 억제를 해주고요. 약한 애들은 조금 크라고 계속 이렇게 놔둬서 활발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화는 보이시는 대로 다 제거해 주고요. 부정화가 보면 어떻게 보면 도둑이에요. 어차피 주인 눈에 띄면은 따질 애들인데 영양분 뺏어 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매입니다. 손 집어줘요. 도장되는 애들은 한 2마디 짧게 최대한 남겨놓고 집어주는 게 장수매 또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나무에 작업해야 된다? 힘이 센 나무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수맥 꽃이 엄청나게 폈는데 곧 있으면은 이 장수맥 꽃이 떨어지고 이렇게 씨방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결국 이제 매실 비슷한 게 달리게 되는데 영양분을 엄청나게 빨아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가급적이면은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꽃은 자기가 계속 달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좀 감상하면서 적당성에서 하면 되는데 열매는 가급적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 달아서 감상하시는 거, 그 정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소사나무 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건드릴 시기는 아닌데 강해 보이는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머리 부분에 먼저 펴진 애들은 이렇게 3마리 남기고 따줍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나게 힘세 보여요. 잎들을 막 6, 7장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세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력이 약한 애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해요. 낙상홍이에요. 낙상홍도 속성수의 재앙입니다. 굉장히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빨리 자라기 때문에 조기에 순을 집어주지 못하거나 부정화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무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낙상홍 완성도 높은 나무를 우리가 구경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방심해 가지고 2마디 남기고 잘랐는데 이 2마디의 간격이 거리가 막 1.5cm 막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격이 괜찮아요. 이 간격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자기 멀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 2, 3장 나오면은 애와 애의 거리도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그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시기에 잡아줘야 돼요. 낙상홍 순을 다 집어줬습니다. 이 집동나무도 지금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순을 집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집어줘서 안정화가 됐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조금 더 보강하면 될 것 같고요. 솟구치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순을 따주고 있습니다. 중국 단풍입니다. 마찬가지로 단풍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순이 튀어나오고 절간이 멀어지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순을 집어줘야 됩니다. 단풍 키우겠다고 하면은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봐줘야 어느 정도 나무 형태를 유지하거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정화는 제거를 해주고요. 돌배나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사전에 다 순을 집어줬죠. 이렇게 집어놓고 나서 나중에 잎술을 줄여서요.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은 여기 잎이 여기 끝에서 다시 순을 내밀어서 가지를 2개, 4개로 계속 파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늘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조기에 잘라줘야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엄청 힘이 세 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도 손짓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마리 나누고 부정화는 제거해 주시고요.
부정화 많이 나왔죠. 이 나무를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밀고 또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이런 약한 애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강한 애들은 끊어줘 버리고요. 마찬가지로 강한 애들은 끊어주고 약한 애들은 기다렸다가. 자, 지금 제가 순을 한 6, 70개 집어줬는데요. 만일 순을 안 집은 상태에서 4월 중순 정도 되면요, 제가 이 가위로 이제 그 순들을 다 잘라줘야 되는데 바구니로 아마 절반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가 돼요. 강한 부분은 엄청나게 강해져 있고 약한 부분은 엄청나게 도태가 돼 있겠죠. 그 부분을 사전에 막아서 약한 애들이 계속 생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릅나무인데요. 느릅나무는 워낙 이제 장가지들이 발달이 잘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되돌려켜서 번역을 해보면은 필요하지 않는 가지들도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정화도 조기에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쪽에 힘을 몰아줄 수 있도록 충분히 작업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다 뭉쳐버리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막 가지가 5개, 6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숨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부정화를 제거를 하게 되면요, 강한 부분들이 튀어나올 확률이 더 빨라집니다. 그때 조기에 잡아줘서 약한 쪽으로 힘을 가게 만드는 3단 콤보죠. 부정화 잡아서 솟구치는 거 잡아서 약한 부분을 가게.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나무들은 부정화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정화조차도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차피 부정화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4월 중순이란 말에 천천히 제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정화를 제거를 하되 어느 시기에 제거를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할 줄 아느냐, 그거는 나무의 완성도, 힘, 여러 가지를 안배를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목련입니다. 목련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머리 쪽에서는 벌써 순들이 밀고 올라왔어요. 이런 애들 순 따주시고요. 순 따줘서 약한 쪽으로 힘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화 제거해 주시고요. 끝.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이 약간 깨졌습니다. 지금 머리 쪽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쪽 애들이 이제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힘은 어느 정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개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쪽에서 부정화들을 많이 내미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마 한 2, 3일 뒤에 전체적으로 부정화 정리하고 숨짓기 그때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대작 소사나무인데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 중간 부분까지 순 다 집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장시간에 걸쳐서 순짓기에 맞춘 상황이고, 하단 부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에 힘을 실어주고 하단에 튀어나온 애들부터 순차적으로 순을 집어서 머리 부분하고 하단하고 경쟁을 시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잘린,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도 잘린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핀셋으로 작업을 하면은 끝선이 아름다운, 끝에 눈이 달려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의 모습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사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 중간 부분 어느 정도 다 순이 집어진 상황이고, 하단만 지금 계속 약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줄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줄기를 키우기 위해서 위에 지금 뽑아 올리고 있어요. 뽑아 올린 애들도 역시 손을 건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를 굵혀서 하단에 제가 원하는 줄기를 굵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나무를 만들어 가면서 또 다른 목표로 지금 이렇게 희생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잘리까지들인데 제가 목적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키우는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희생지라고 합니다. 이 앞에 분갈이 때 보여줬던 사자두입니다. 굉장히 밸런스 좋게 지금 풍부한하게 지금 나왔죠. 아직 개선할 점 또는 몰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기에 가지 전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가지 전정을 해버리면은 이 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요. 이만큼 가지를 잃어버렸으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른 쪽이 불균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성장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한 5월 정도에 좀 몰아넣기를 할 예정이고요. 원래 정상적인 몰아넣기는 가을 무렵 정도에 그때 전정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자르면은 자체 소멸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튕겨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나무들은 가을 전정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소나무 한 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머리 쪽의 순의 길이와 하단부의 순의 길이를 보시면 하단부위가 더 세요. 이건 정책적으로 하단부위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몇 가지 기법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나무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재 만들기는 굉장히 좀 용이한 포지션이 됐어요.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 부분하고 하단 부분하고. 됐습니다. 자,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나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즉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늦어버린 거죠.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러 놓으니까 이가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대품이면 쓰지만은 소품이기 때문에 소품 지향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 3cm씩 되는데 두 반이 넘겨놓고 자른다 해도 벌써 간격이 굉장히 멀어진 거 보이시죠? 조기에 집었으면 굉장히 조밀해서 안에서부터 가지 2개, 4개, 8개 파생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가지 2개 받아 놓으면 이제 완벽하게 제가 설계해 놓은 거기에 딱 맞닿아 버린다는 거죠. 가지 개체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거는 진짜 팽나무입니다. 통나무가 아니라 팽나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순을 찝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잎 3장 남겨놓고 찝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강한 데부터 찝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나무도 머리 부분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순이 길죠. 작년에 이곳은 적심을 하고 하단 부분을 적심을 하지 않고 이제 힘을 키운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나무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노박덩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은 영상만 보여서 지루하지 않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분재 참 쉬운데요. 이렇게 모든 게 기본 원리만 알게 되면은 생김새에 상관없이 작업은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2마디 남기고 전정해주고 부정화 제거해주고.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나무 순짓기 하는 과정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나무는 종류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세 조절이라는 그 기본 패턴만 알게 되면은 이렇게 강한 부분을 억제해서 약한 부분을 키워낼 수 있고 그걸로 모든 것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작업, 그게 선결이 된다면은 나머지부터는 강약 조절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치는 것, 그 첫 작업이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은 제가 방금 전같이 보여드린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일부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 많은 나무들을 제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전에 바구니 들고 돌면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교육생분들도 도와주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많은 나무들이 정갈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3, 4월 달에 이렇게 집중 관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집에 소장하고 계시는 나무, 건강한 나무가 있다면은 해당 사항이 되는 나무가 있다면은 한번 같이 따라서 숨짓기 작업 해보시는 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나무 특집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량이 붙어 있는 게 아닌데요. 이게 차량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차량이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 와.